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1명과 사업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이크업 샵으로 집안을 다 먹여 살리고 남편까지 책임졌어요. 남편은 그 당시 회사에서 잘려 알코올 중독의 백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더니 남편이 작게 시작한 사업이 점점 잘 되고 결국 법인 전환까지 하고 떼돈을 벌게 되자 그때부터 사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애를 낳고 샵을 처분했고 주부의 길로 돌아섰지만 남편은 그런 저와 아이를 두고 집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원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접대다 술자리다 뭐다 하는 바람에 24시간 중 18시간을 밖에서 떠돈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술집 여자들 부대끼고 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눈치채서 알았고요. 하지만 수입원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제가 꾹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그리고 요흥 이 모든 것을 눈치챘지만 뭐라고 주장할 증거도 없었기에 그저 소가리하고 넘겼습니다.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지 남편은 그렇게 기고만장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폭력적이고 술에 취해 험한 말에 제 얼굴에 손을 뗄 정도로 막장인 놈이었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날에도 술에 취해서 밖에서 자느라 입건날이 넘어서 장례식장에 도착했고요. 아주 그런 천하의 악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채 전 그저 아이 키우는 데에만 열중했고 아이는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학을 갔어요. 그런 아이가 나름 전문직이 되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이제는 엄마도 아빠 품을 벗어나서 여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대요. 제 눈에는 아직 꼬마 같아 보였던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죠. 아이는 실제로 변호사가 되었고 로펌에 들어간 뒤 그 이듬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애 아빠, 애가 결혼하다고 하니 최고 좋은 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능력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그때만큼은 진지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은 브랜드 아파트 38평짜리를 아들 명의 앞으로 증여받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느라 결혼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알게 된 사실도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한 호텔에 나타난 남편과 상간녀는 둘이서 스위트 룸을 잡고 위로 올라갔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 안에서 룸서비스를 시키다가 음식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항의를 엄청 했나 봐요. 로비에 내려가서 난장판을 피고 장난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직원이 CCTV에 찍힌 남편의 얼굴을 찍어서 매니저랑 직원 단톡방에 보냈고 사건을 설명했나 봐요. 문제는 거기 직원 카톡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와 친하게 지냈던 예전 메이크업샵 운영할 때 선생님으로 계셨던 저희 친한 동생이었어요. 호텔리어로 직업을 바꾼 뒤 그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 남편의 얼굴이 카톡창에 뜨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말도 안 된다 싶었고 고민 끝에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한 겁니다. 아닐 거야 하며 부들거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인했고 결국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아들은 체념한 듯이 올게 왔다고. 엄마 이제 자식 다 키웠으니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받고 위자료랑 해서 혼자 사시라고. 아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며 엄마의 소송을 돕는다며 저에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변호사이기도 했고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겨우 아들에게 의존한 채 아들과 함께 남편 몰래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시작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상간녀의 나이였어요. 며느리랑 1살 차이 나는 여자랑 남편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에 저와 아들은 기함을 질렀고요. 어떻게든 식 올리고 소장을 쓰자 싶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진정한 채 식을 겨우 올렸고요. 아들은 결혼식 후에 바로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소송 때문에 2주일 뒤에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아들과 저는 결혼식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과 이혼 이야기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 지금 자기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가만 안 두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당연히 전 눈 하나 깜빡 안 했고요. 지겨웠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집에서 나와 여동생이 집으로 들어가 남편과 별거를 했고 아들 또한 아빠와 연을 끊겠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신혼여행길을 올랐고요. 괜시리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한참 좋은 신혼생활 시기에 이런 짐을 떠맡게 한 것이 엄마로서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신혼여행만큼은 좋은 기분으로 재밌게 잘 갔다 오길 빌었습니다. 해외 도착해서 보내주는 며느리와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에 마음이 좀 놓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간 며느리와 아들은 문을 열고 충격적 모습을 본 뒤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의 신혼집 침대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들이 집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자 내가 해준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뭘 하든 니놈이 뭔 상관이냐며 화를 냈다네요. 이 집 다시 돌려달라고. 너 같은 배은망덕한 아들은 하등 필요 없다면서요. 아들은 정말 화가 났죠. 자기 신부가 옆에 있는데 이런 집안 상황을 보여준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아버지와 치고받고 싸우다가 며느리가 경찰을 불렀나 봅니다. 변호사인 아들은 법률 조항을 잘 아니까 어찌저찌 말을 하면서 경찰을 돌려보냈고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아버지 데려가달라고 미쳐버리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 아들의 집에 도착해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아빠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냐고 하면서요. 상간녀는 끝까지 남편이 팔짱을 끼고 앞머리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뻔뻔한 여자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들의 신혼집을 나가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와중에 지 상간녀 집을 데려다줘야 한다고 외제차를 끌고 유유히 떠나는 모습에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갈기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또 엄청난 일을 알게 되었어요. 20여 년 전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불륜을 하다가 혼외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를요. 저 몰래 혼외자식과 그 여자에게 아주 적은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나 봅니다. 그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들이 아빠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다가 며칠 전 아빠 앞으로 걸려온 소송에 대해 검토를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바람보다 더 충격적이었고 아들 또한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에서 벌인 사건으로 인해 저와 아들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남편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죽을 써버리겠다는 식으로 경고를 하려고요. 그리고 집에 있던 제 물건과 아들이 나머지 물건을 전부 빼오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 주택 골목에 주차하고 있던 한 외제차에서 건장한 남자가 내려 제 아들의 얼굴을 무참히 주먹으로 갈기려는 겁니다. 원체 운동을 좋아했던 아들이라 순발력이 좋아 그 주먹을 피했지만 외제차 남자는 아들을 골목에서 쓰러뜨리려고 난리가 났어요. 아들과 그놈은 마치 시멘트 바닥이 레슬링장이 된 양 엎치락 뒤치락하며 난동을 피웠고요. 아들이 당신 누구냐고, 아빠가 보낸 첩자냐고 소리 지르니 그 남자가 말하는 겁니다. 첩자? 개뿔, 내가 당신 애비 혼의 자식이다. 우리 엄마 암으로 죽어갈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6살 이후로 끊긴 네 애비가 주는 생활비 때문에 우리 엄마 죽어서까지 일했어. 니네 집 잘 먹고 잘 살 때 혼의 자식인 난 애비 없는 놈이라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개처럼 살았다고. 엄마 죽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대. 나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우리 아버지, 아니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책임감이 없고 개차반인 놈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참다 못해서 내가 응징하러 왔다. 혼의 자식이. 니놈들이 배부르게 살 때 난 배졸이며 그렇게 살았다고 라고 소리치길래 아들은 말했죠. 뭘 모르나 본데 똑똑히 들어. 혼의 자식이라고? 나도 아버지 바람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고 심지어 친혼집에 와서도 아버지가 난동 피워서 지금 어머니 이혼 소송 도와드리고 있어. 어디 너 억울하다고 죄 없는 사람 얼굴을 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도 너랑 다를 바 없이 고통받았던 아들이라고. 우리 엄마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아버지 생활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 좋은 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 혼의 자식 벙쪄서 손에 잔뜩 쥐고 있던 힘을 풀고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진정을 취한 뒤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 모자는 그제서야 남편이 추악한 짓거리를 알게 되었어요. 혼의 자식한테 6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아서 내연녀가 남편 집에 저 몰래 찾아오기도 했나봐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그 내연녀를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하며 무참하게 주먹을 날렸고 그 이후로 겁을 먹은 내연녀는 남편에게 돈 달라 하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았나 봅니다. 게다가 그 내연녀는 남편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만나다가 아이를 가진 뒤에야 자기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고요. 그 내연녀 또한 없는 집안에서 살아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못하다가 그렇게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 채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거였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혼의 자식이 지 나름 소송을 걸고 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의 집 주소를 찾아 응징을 하기 위해 찾아온 거였습니다. 충격적 이야기에 저와 제 아들은 기함을 지르다 결국 남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쳐 집 안에 쳐들어갔네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혼의 자식은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주먹을 꽂아내렸습니다. 그 전에 아들이 그랬거든요. 자기 변호사인데 당신 어차피 초범이고 하면 폭력서도 집행유예거나 벌금형이다. 그거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인 것 같다고 하며 은근슬쩍 도움을 준 거죠. 그 말을 들은 혼의 자식은 남편에게 정말 그간 쌓였던 분노를 풀고 그 집을 유유히 나갔습니다. 저희 모자는 더 이상 길게 엮이기 싫어 남편의 집에서 집만 챙기고 바로 나갔고요. 나중에 혼의 자식과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난 자리에 그 혼의 자식, 그나마 중고차 사업을 하면서 돈을 꽤 괜찮게 벌고 있고 먹고 살만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다 보니 자꾸 아버지가 생각나고
분노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서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었다고, 초반에 무작정 주먹 날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 아이의 존재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미 남남을 각오한 저에게는 그저 동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저 말했죠. 나도 나인데 너희 엄마도 참 힘들었을 거라고. 엄마를 위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남은 소송 잘 치른 뒤에 행복하게 살자고. 그게 돌아가신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하면서요. 엄마 이야기에 눈물을 와라락 쏟아내는 혼의 자식을 보니 참 마음이 애렸습니다. 이걸 무슨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도 묘할 만큼 슬프지도 기쁘지도 분노도 아닌 오묘한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친아들인 도움을 받은 혼의 자식은 연신 고마움을 표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저는 승소했고, 재산분할 또한 그간의 가정에 쏟았던 기여도가 인정되어 만족할 만큼의 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했고 그 상간녀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네요. 위자료 청구했는데 상간녀가 자꾸 돈을 안 주길래 상간녀가 백수였다가 취업한 유치원의 봉급 통장에 압류를 걸어 유치원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도 했네요. 아주 개망신을 줘서 다시는 취업하지 못하게 만든 거였죠. 하여튼 정말 돈이면 뭐든 다 살 수 있다는 남편이 그랬던 가치관으로 도대체 몇 명의 여자와 자식들이 평생 고통에 산지 모르겠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말보다 남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남자가 뿌린 씨 때문에 혼외자는 고통받고 친아들도 고통받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이 썩은 소나귀에서 벗어나니 속이 좀 후련하네요. 늙은 나이에 찾은 자유라 얼떨떨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통쾌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젠 저를 위해 살아야겠죠. 혼의 자식 그리고 제 아들 모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있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글 쓰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그럼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